점심도 오찬도 거르시고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직접 달려오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님 모시고 국감 현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국회 법사위 국감을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과방위 국감을 잘 못 봐서 네. 지금 과방위 국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짝 설명을 듣고 법사위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지난달 방심위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유희림 씨가 둘 다 출석 거부했어요. 그러다 오늘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유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네. 그 의원들 입장 개진이 있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 그래서 뭐 인사말도 안 시켰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명이 정원인 위원회인데 네네. 지금 6기 방심위원 3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호선한 그 회의에 이 3명만 참석한 겁니다. 어머나. 나머지 2명을 끼워서 5명의 네. 그 정족수를 맞췄는데 그 2명은 5기 위원들이라서 지금 임기가 이미 끝나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왔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의장을 뽑은 셈이다. 그래서 지금 진짜. 9명 정원에서 3명 위원이 원한 예. 찜한 낙점한 그런 위원장이 맞나?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심위와 관련해서는 뭐 도대체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그 국회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취지, 사실상 모든 결정에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가 나와서 이후에 MBC, KBS 그리고 YTN 유진에 넘어간 대목에 대해서도 그 파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지금 과방위 상황, 그러니까 그 방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상황 한 가지만 좀 네.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 유희림 씨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민원 사주입니다. 민원 사주. 지난해 위원장이 되자마자 예. 뭐 아들, 뭐 친동생 네. 그리고 그 누나의 그 자식이니까 조카, 네. 이게 친지 그리고 또 뭐 여러 조직에서 이제 알았던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이 맞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예. 같은 건을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바 청부민원, 민원 사주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스러운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민원 사주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사실이더라도 네. 뭐 친동생이 민원을 넣고 예. 아들이 민원을 넣었던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취지의 질의들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법원이 어렵게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그나마 이제 정상화에 기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이 민원 사주는 네. 누가 봐도 이것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네. 유희림 씨가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 말고는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예. 이해 충돌이 명확합니다. 알고도 그 네. 민원을 방치하고 자기가 그 해당 심의에 들어갔다면. 예.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어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2달 넘도록.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설사 사실이어도 문제될 것이 있겠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진짜. 국회에서 법 위반을 두둔하는 네. 상식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오후에는 그 부분을 아니 유희림 씨를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유희림 씨를 대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여당 의원들하고 싸워야 되는지 지금 좀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오늘 오전부터 뭐 기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친윤계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오후 4시 반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그 소위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저 김건희 특검을 받을 게 아니라 요구할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해라 이렇게 예.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상식과 멀어져 있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국회 과방위 이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뭐 도처에 이걸 조직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다 네. 혼돈 속에서 네. 다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위험해 보입니다. 여당의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이 이제 10월 17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나온 네. 그 MBC 제재에 대한 네. 그 위법 판결은 형식상으로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었지만 네. 방심위 제재 의결을 방통위가 그냥 기계적으로 승인 의결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 제재에 대한 철퇴입니다. 근데 그게 요지를 보면 MBC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것을 제재한 것은 위법이다. 그 네. 사유가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최종 의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결 정적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첫 번째 본안 판결이 나온 겁니다. 5명이 위원회 정원인데 네. 2명이 모여서 판단을 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다수결은 최소 3인이 요구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아니, 무슨 다수결이 있어요. 1대1이지. 다수가 그렇습니다. 성립하려면 만장일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네. 방통위와 방심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입법 취지이다. 네. 그러니 이 위원회 인원 문제와 별개로 여야 다양한 정치 대표자들이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일방적이잖아요. 네네. 한쪽만 있잖아요. 예. 빨간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의 지금 구성도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방위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워낙 오늘 국회 네. 법사위 국감이 뜨거워서 특히 저희가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는 그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가 사실은 고민도 많고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고 그래서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국감장에 모시는 것까지가 의원님의 어떤 그 역할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강혜경 씨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하고 계시고 있나요? 그 제가 어떤 제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확인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강혜경 씨와는 거의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네.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많고 부담이 큰 분을 만나는 것이 자칫 더 부담을 드릴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그분을 신뢰하는 분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는 직접도 소통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는 이 강혜경 씨는 매우 씩씩한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되게 명확하세요. 솔직 담백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뭐 거침없다는 것이 뭐 책임 못질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힘이 솔직한 그런 표현, 네. 담백한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자료 판단이 굉장히 그 신중하세요. 보도가 네. 막 이제 뭐 꽤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정말 더디게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과거의 일이 지금 뭐 녹음돼 있거나 네. 그런 텍스트 형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네. 본인이 이해가 됐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언론의 요청이 있으면은 예. 제공을 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대응을 쭉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다부진.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징하게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이제 언론 또는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공개되도록 하는 네. 조치를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정말 그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은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예.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을 입수한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취재편이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상의했다. 네. 이게 도대체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제공인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라고 강혜경 씨가 물으니까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권성동이, 장제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 했지. 네. 네, 적중하셨네요.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놀라서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되 내가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럼 어쩌냐고 막 내보고 성을 내대. 그걸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게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라는 네. 꿈 얘기를 했다는 건데 혹시 이거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네. 이 녹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네, 아무튼 네. 김용민 의원님 저한테 보도가 확보된 됐으니 것-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이 통화는 사실이고 보도된 대로 2021년 12월 13일자에 그 명태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통화임이 맞고요. 이 당시는 이 지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지금 윤석열 당시는 후보죠. 그 주변에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3인이 거론이 됐던 때입니다. 네네. 이 당시가 예. 2021년 12월이 예. 이게 이제 뭐 장제원, 네. 윤한홍 그리고 권성동 네. 이 세 명 이렇게 언급된 이 사람들이 맞고요. 이때는 이 세력과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던 때였죠. 때였죠. 예, 윤핵관. 네. 예. 그때 지금 명태균 씨의 이 말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명태균 씨는 윤핵관을 멀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그 예. 윤핵관들 때문에 말아먹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뭐 여전히 명태균 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네.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윤핵관하고 뭐 갈등 관계, 네. 좋게 말하면 갈등 관계,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을 미뤄볼 때 네. 심각한 수준의 권력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핵관 대 명태균 간에 상당한 네. 권력 관계, 그러니까 그 알력 싸움이 있었다. 네. 그런데 지난번 뉴스토마토 죄송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때도 강혜경 씨하고의 통화 과정에서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제 그 불가한, 그러니까 김종양 의원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윤핵관들의 뜻인데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네. 했더니 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다 일하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건 않았습니까? 2022년 상황이고. 상황. 그러니까 대선에서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고 스스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랬을 개연성이 보여요. 네. 지금 윤핵관들과의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예. 선거 전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내준 숙제를 일부 풀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땐 봉합이 된 거예요. 봉합이 되면서 명태균의 입지도 대선 이제 본선이 치러지면서 굉장히 강화됐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힘이 그대로 연장이 돼서 예. 적어도 지선과 그러니까 예. 그해 6월에 있었던 지선과 보궐선거, 예. 김영선을 당선시킨 보궐선거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김영선 공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명태균 씨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돌파해서 결국 의원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주장은 지금의 주장이 아니라 예. 그 당시 녹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2021년 12월에 다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명태균 씨는 지금 윤핵관들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가마솥에 펄펄 끓여 먹고 있다. 뭐 겉으로는 떠받드는 것 같지만 네, 빼먹을 그런 생각만. 심산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망치고 있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꿈 해몽 대화의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도 뭐 꿈 얘기 운운했는데 그게 이 얘기가 아닌가. 꿈 얘기를 한 번만 했을까요? 아, 여러 번 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예. 자주 명태균 얘기합니까? 씨의 이 대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비유를 굉장히 잘해요. 네. 개 비유도 있었고, 개, 말, 닭 이렇게 주로. 예. 네, 토끼 거북이도 등장하고. 아, 토끼 거북이도 나옵니까? 그거 이제 보도 여러 차례 됐는데 네. 그 토끼와 거북이가 예. 뭐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했었습니다. 예. 어떤 이면을 보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재주가 있는 분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꿈을 한두 번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딱 저기 그 참.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는 예, 이제 일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김 여사하고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많이 하고 다녔고 첫 만남 그 얼음에 네네. 처음 만날 때 본인이 들은 말은 뭐 조상의 공덕을 받아서 태어나신 네. 분이다. 뭐 이런 덕담을 이제 김 여사가 예. 명태균 씨에 했다고 하는 거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사 계정으로 뭐 앞을 못 보는 장님 앞을 못 보는 무사 네. 윤석열 총장 네. 그리고 여사는 다니지 못하는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무사가 칼을 휘두른다. 이제 이런 관계를 예.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흡족해했다. 예. 더라. 지금은 카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아직 그 명태균 씨가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그런데 뭐 부인도 안 합니다. 부인도 안 하고 예, 있고요. 예.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예.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관계고 지금 2021년 12월 13일 이 발언에 보면 김 여사가 이렇게 좀 갸우뚱하다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강력하게 듣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인사하실래? 뭐 이런 제안까지 받았다고 이제 명태균 씨가 이 통화에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믿기는 어렵죠. 예.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MBC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김영선 의원과 그 강혜경 씨가 나눈 작년 5월 2일 통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다 썼다. 네. 그리고 이 통화에서 그 본부장님은 이제 명태균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맞아. 그러니까 수긍하는 긍정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의원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건 직접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건 그 어느 국감장에서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강혜경 씨가 또 증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은 확실히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 3억 6천 네.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받은 어떤 대가라고 한다면 그건 뭐 이미 나와 있는 걸로도 그러니까요. 대선 직전 9일 동안 그 면밀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잖아요. 비공표된 것. 네. 그 이제 표본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2배 이상이고 최대 뭐 6천 샘플까지 해요. 네. 그리고 그건 본인 스스로 이게 그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임을 명태균 씨가 강조하고 네. 그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게 왜 만들어집니까? 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예.
자, 의원님 그리고 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하는데요.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당시 대표죠. 김영선 전략공천 대가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 2022년 4월 2일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건데요.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의 통화 내용인데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전략 공천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유선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00% 정도 신청을 했고 관련해서 명 씨는 유선 전화를 해서 의창구 이번에 보고 또 바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관련해서 다 반박하고 부인합니다. 본인은 전략 공천 관련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고 네. 있는데 혹시 이 내용도 들으셨습니까? 네, 듣긴 들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김지수는 민주당 후보 김지수 후보를 말하는 당시의 그 네. 경쟁했던 네.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한 말이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예. 네.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 네. 이것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전략공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혜경 씨한테 전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네. 어쨌든 이 부분도 불법 혹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때 전화 통화가 이제 대선 직후인 4월 초고 네. 예. 그리고 김영선 후보로 확정되는 게 5월 10일인가 그래요. 윤상현 그렇죠. 공관위원장이 공식 발표를 하죠. 해서 오후에. 보도자료 나온 게 5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약 5주 후에 그 결국은 김영선 후보로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뭐 이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면은 전략공천 되겠어라고 뭐 믿고 했는지 네. 또 다른 힘이 작동을 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김영선 당선은 그 명태균 씨가 이미 말한 대로 네. 이 그 공천 확정 직전에 5월 9일에 통화한 게 이미 공개돼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김 여사하고 담판을 지은 걸로 나와요. 김 여사? 예, 그 대통령한테도 전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대통령이 김영선이라 하되 그게 이제 그날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발표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오빠한테 전화 왔죠. 뭐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고 녹취로 공개된 적은 녹취록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저는 녹취록으로 공개된 게 아니면 이제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하도 여럿이라 그래. 사실 예. 그 시계열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4월 초에 뭐 이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명태균 씨 주장인데 그게 실제로 이 힘이 작동됐는지 아니면 네. 다른 힘이 작동됐는지 힘이 같이 호응을 해서 작동을 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저는 하여튼 대통령 부부의 힘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따라갔는지 도움을 줬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이고 관련해서 오늘 아침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네. 박완수 경남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인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들으셨습니까?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다. 오래 살려고 박완수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 평생이 기도야 참나 환장. 이게 참 다 읽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네. 박완수 지사 얘기는 뭐 다른 녹취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이 박완수도 만들고 김영선도 만들고
또 누구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뭐 오세훈도 만들었다. 네. 뭐 내가 이준석도 만들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나에게 얘기해서 이준석을 다음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박원순 저는 지사 네. 그 하나하나 사례가 이게 맞냐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이렇게 상대를 속이는 기법 중에 예. 사실을 넣어서 얘기해요. 전부가 다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집어넣어 놓은 사실이 맞지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게 이게 이제 고도의 사기 수법인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하는 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잘 가려서 의미를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미 분석까지 명태균 씨한테 맡기면 그건 큰일 나고요. 네. 다만 명태균 씨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다 비토해야 된다.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미 한 말들 보면 뭐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 그들과의 관계가 없고서는 그런 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박완수 지사와 관련해서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 말고는 아직 뭐 증거 같은 걸 찾은 건 없으니까 네. 조심스럽긴 하죠. 예. 근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박완수 지사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지난주부터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 관련돼서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네.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게 명태균 씨의 발언에 왜 자꾸 힘이 실리냐면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답하는 사람들은 뭐 못 믿겠다. 뭐 같이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혹시 반박할 게 없어서 그렇게 원론적으로 대응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은 뭐 자 이제는 다 조용히 합시다. 네. 조용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무시하는 거니까 예. 대응의 하나이긴 하죠. 근데 지금 계속 명태균 씨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이미 거론된 것들이 네. 육성으로 남아 있거든요. 무시하는 것으로 못 넘어갈 겁니다. 솔직 착한 내가 참는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내가 참는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착한. 앞에 착가자를 붙이셔서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의 육성 파일이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공개될 걸로 보이고 이게 다가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에 4,000개 파일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가. 그게 몇 개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상당한 양이라는 언론 정도는 보도에 알고 따르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많이 공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오늘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혜경 씨는 매우 신중한 분입니다. 본인이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네. 또 신뢰할 분하고 상의도 해보고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잘 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들이 막 돌아다니면 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결국은 명태균 씨의 입에 의해서 네. 상황이 막 어지러워지는 지금도 여러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옛날에 했던 얘기들도 막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면 예. 그게 정리가 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강혜경 씨는 그걸 가장 우려해요. 그렇군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녹음 파일이 지금 26,953개다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수치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예. 강혜경 씨가 지난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혼자 일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통화하다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의로 녹음을 눌러서 녹음한 게 아니라 자동 녹음 활성화를 해놓은 것이다. 네. 난 다른 사람들 피해주기 정말 싫다. 거짓말하지 마라. 한심하다. 우리 꼭 21일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국감 증인 출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출석을 해서 관련된 사실을
내놓는다는 건데 지금 신중의 신중을 통해서 검토된 내용들만 오늘 딱 공개를 하고 네. 그리고 오늘 발언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후 저녁 국감이 매우 뜨거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의원님 그 강혜경 씨 녹음 파일 쭉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국정 운영이 됐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정권을 탄생시킨 관계자들 대부분이 명태균 씨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입장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명태균은 많은 일을 했다.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이지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같이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랜 기간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관계가 틀어져서 마치 이 두 사람이 뭐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서 일치하는 지점은 명태균은 실제로 많은 일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오빠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친오빠라고 했다가 다시 또 그리고 지금 본인이 나 건드리면 터뜨릴 거야 이 얘기는 거래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에 또 나오지도 못해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명태균 씨는 여러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진심 또는 용기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강혜경 씨 그 당시를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제 강혜경 씨의 그 위치, 네. 그다음에 국민에 의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강혜경 씨는 신뢰받는 발언을 해야 네. 결국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언행을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지금 쓰러져가는 정권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도 명태균 씨가 했던 일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그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그걸 털어내는 기회를 잡기 바래요.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네.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한 거로 보여요. 네.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셨고 판단력을 가졌고 그리고 또 상대를 설득하는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언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력 정치인들이 다 넘어갔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것은 진심과 용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장착한다면 지금 네. 진실을 밝히고 또 틀어진 것을 바로 잡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운영위 국정감사 네. 그 증인으로도 채택돼 있는데 네. 그때는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5일인가요? 아니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네, 최소한 11월 1일에 있을 운영위 국감에는 명태균 씨가 출석을 해서 네. 관련된 사실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래야 그게 가장 명분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핵관들 때문에 나라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아까 그 2021년 12월 그 통화에서 윤핵관들이 대통령 후보를 가마솥에 삶아 먹는다고 그렇게 봤던 분이면은 그때 윤핵관들의 전행을 그때 이미 본 거예요. 네. 그게 뭐 권력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제압하지 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김영선 씨 뭐 공천 자기가 영향력 행사해서 의원들 공천 받아내면 그것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본인한테. 보니까 걔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못했어요.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는 네. 드러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일을 했냐고요. 뭐 본인 주장으로는 뭐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신불자라고 하더군요. 그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 김영선 네. 의원의 세비까지 네. 나눠 받았겠냐고. 그건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이거든요. 그게 네. 뭐 어떤 뇌물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한 대가 그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에 해당하는 그 월급을 받은 거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나와서 다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대한민국을 지속하는 것은 모두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진실 규명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아이고 10분이나 지났네요. 아, 그래요? 이 점심도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찬 시간까지 이렇게 뺏어가지고 너무 송구합니다. 명태균 씨가 한 달이면 하야 또는 탄핵이라고 했어요. 의원님 그 말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 채널 A에 바꿔달라고 내려달라고 그랬죠. 녹음한 게 있으면 틀라고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녹음된 게 없거나 그 녹음된 게 없는 걸 알고 말을 바꿨거나 아니면 실제로 말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표현과는 무관하게 네. 본인이 입을 열거나 자료를 공개하면 정권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맞습니다. 예. 흔드십시오. 지금 이 정권 굳게 지켜줘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명태균 씨도 이익 못 봐요.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재정립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시작점이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리 국회에 대한 평가가 여러 나오지만 그래도 민의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차원에서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증언해주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국회 민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언론에 이제 릴리즈가 된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오후 또는 저녁 국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너무 송구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네, 노종민 의원님 정말 말씀 잘하신다. 네, 댓글창에 의원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